16번인데요. 요거는 어제도 제가 슬쩍 이야기했었는데 2차 함수고요. y는 x제곱이니까 구간 주어져 있고 평균값 정리예요. 2차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상수 C는 어디 있다고요? 딱 가운데 있다고요. 그죠? C 얼마다? 2다. 끝. 17번. 여기 지금 분모에 뭐 생략된 거야? 1-0 생략된 거예요. 그죠? 평균 변화율이에요. 미분계수예요. 요 구간 안에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상수 C 있는 거 골라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0하고 1 사이에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살펴보시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거는 아니 세 번째가 아니죠. 18번. FG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얘도요. 이제 풀자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야. 뭐 정의대로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왕 어제 로피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자고요. 구하라고 한 건 G 위에 2,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G2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고 G'2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고 그죠? 그거 두 가지를 찾으면 해결될 거예요. X좌표가 2인 건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주어진 두 개씩 보시면 위에 있는 건 일단 G2가 필요해서 2를 대입을 해볼 텐데 2를 대입을 해보면 G2랑 F2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때요? 분모 0 됐거든? 분자도 0 돼야 돼요. G2랑 F2랑 같은 값이에요. 그죠? 계산해보면 G2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게다가 또 하나 필요한 게 G'인데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G'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 G'이 나오겠죠. 얘 미분해보면 누가 돼요? G'X는 X세제곱이랑 fx랑 곱으로 연결된 거니까 돌아가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2 대입하면 G'2가 나올 텐데 문제는 F2는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F'2가 얼마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걸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다. 우리 아까 요 식에서 분모 0 됐으니까 분자 0 돼요. 그거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극한값이 2다라는 정보도 있잖아요. 그죠? 로피탈로 풀어보시면 뭐 된다고요?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됐고 분자 미분하면 F'X 빼기 G'X인데 여기다가 2를 대입했더니 2가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F'이랑 G' 관계식이 또 하나 나올 거니까 그걸로 기울기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산수는 나중에 직접 해보시고요. 밑에 19번. 삼차 함수 하나가 나와 있네요. x세제곱 더하기 ax. 요 곡선 위에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접선 그어가지고 누구 찾으래요? 다시 만나는 점 찾으래요. 이 점 x좌표 뭐다?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제 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즐거우시네. 다시 3차 곡선 있고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그었대. 다시 만나는 점 찾으래잖아요. 다시 만나는 점 x좌표 뭐다? 다들 부끄러워하지? 2. 왜 2? 근각에서 관계. 세근의 합이 얼마라서? 0이라서. 이거 세제곱 뒤에 제곱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한 건지 알겠어요? 알겠어? 뻥치고 있네. 너도 거짓말을 못하겠구나. 직선 찾는다고 치면 마이너스 1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안 찾을 거라고요. x세제곱 더하기 ax가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찾을 수 있지만 안 찾는 거야. 좌변 다 넘기면 x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근데 요 방정식의 세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1하고 B점의 X좌표가 될 거라고요. B점의 X좌표. 그죠? 그런데 이거 세근의 합이 얼마라고? 0이라고. 제곱이 없잖아요. 그죠? MN에 상관없이 세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그으면 2에서 만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B라는 점의 좌표 자체는 뭐가 될 거냐면 2, 대입해보면 8 더하기 2A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럼 또 다시 B에서 접선 그었대. C점의 X좌표 뭐예요? B에서 접선 그었대. C점의 X좌표 뭐다? 그죠? 2하고 2가 중근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4여야겠죠. 세근의 합이 여전히 0이니까. 다시 2에서 접선 그었으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2라고요. 근데 다 더해서 0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직선으로 누가 오든 세근의 합이 0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2에서 접선 그으면 마이너스 4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건데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접선 그을 거야. 요점 X좌표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지. 근데 세근의 합이 0이어야 되니까 요점 X좌표는 2예요. 여기서 다시 접선 그을 거래. 요점 X좌표 물어보는 거야. 그래봤자 2가 접점이기 때문에 요점 X좌표 마이너스 4여야 된다고요. 여기서 다시 접선 그었다고 쳐봐요. 만나는 점 어디 있겠어요? X좌표 8에서 만나겠지. 세근의 합이 계속 0이니까요. 그죠? 멈췄어. 정지. 다음 페이지로 갔어.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얘도 뭐 특별히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그냥 푸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보면 아예 P라는 점의 X좌표를 A, 2A 제곱이라고 줘버렸고요. 여기에서 접하는 직선이니까 뭐 접선 구하시면 될 텐데 얘랑 수직인 접선 찾으세요거든. 그러니까 저걸로 기울기 찾아서 그거랑 수직이 되는 X좌표 찾으시면 그게 Q점의 좌표가 되겠죠? 뭐 둘이 이어가지고 직선 찾아서 Y절편 찾아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그냥 풀어드리면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안 풀어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기울기의 수직인 접선이다 라는 거 정도만 힌트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뭐 알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하를 한 사람이 없죠? 그죠? 넘어갑시다 그럼. 요거는 원이네요. 곡선이야.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L인데 어쩌고 저쩌고 OA가 반지름하는 원의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법선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얘도 볼 거 있나? 그냥 법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죠. 접점의 X좌표 뭐예요? 0이야 0. 저 곡선 위에 원점 0,0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0에서의 법선 구하세요. 그 얘기고요. 걔랑 저 곡선이랑 다시 만나는 점 찾으세요니까 방정식 풀란 이야기고요. 방정식 풀어보면 좌표 나오겠지 뭐. A라는 점. 그죠?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산수하는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이것도 재미가 없는데 22번 재미없으니까 넘어갈래요. 해보시면 되고요. 23번도요. 이것도 비슷한 걸 우리 1학년 때 많이 했는데 물론 3차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 중에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은 박혀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점이거든요.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그런데 지금 사각형 그 AB 사이에 P가 있고요. BC 사이에 Q가 있는데 사각형 넓이를 최대를 구하세요거든요. 사각형의 넓이, 좌표 평면에서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평면 있을 때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배웠어? 쪼개서
자르면 삼각형 되잖아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 구하세요지만 삼각형으로 생각 안 하고 자를 거라고요. 어떻게 잘라야 돼요? AC로 잘라야지 이렇게. 전 B를 지나긴 하냐? 오, 우연히도 지나네요. 뭐 지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넓이를 구할 거고 삼각형 APC랑 삼각형 AQC랑 두 개 따로따로 구할 거예요.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말했지만 AC는 박혀있는 점이잖아요.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가 제일 높으면 되겠다. 그죠? 높이가 높다는 건 어떻게 찾아요? 얘랑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는 점 찾는 거죠. 얘랑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는 점 찾는 거야. 그지? 그래야 높이가 제일 높을 테니까. 그죠? 스코어 가지고 또 해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3차 함수 나와 있고 A, FA에서 기울기가 양의 값인 접선을 그어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을 A 3,0에서 접선 그을 거래요.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건데 여기서 수선을 떨어뜨려서 요거를 D라고 했더니 AD랑 DB의 길이가 3대 1이래요. 그랬을 때 이제 이 A를 찾으세요인데 그러니까 A는 왜 나온 거일 거냐 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랑 좀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보세요. 요 직선 입장에서 기울기는 이거 분의 이거예요. 그죠? 요 직선 입장에서의 기울기는 이거 분의 이거예요. 물론 부호는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근데 어때요? Y 변화량이 똑같죠? X 변화량만 차이가 나잖아요. 3대 1이라고. 그지? 그러면 요 녀석 기울기를 찾으면 요 녀석 기울기도 찾을 수 있겠죠. 이거 기울기는 쟤 미분에서 3 대입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기울기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6인가 뭐 그렇거든요.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면 이거 기울기는 얼마란 이야기예요? 다시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면 요거 기울기 얼마란 이야기다? 2지 2. X 변화량이 3배 늘었잖아요. 다시 기울기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야. 그죠? 방향이 반대인 건 부호가 해결해 줄 것이고 Y 변화량이 둘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대 이거가 3대 1이니까 분모가 3대 1이란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3분의 1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점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런 소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얘는요.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의 AB랑 CD라는 변이 저 곡선에 접하고 있어요. 뭐 알려주고 있는 거다? AB의 기울기 얼마? 3번 AB의 기울기 얼마야? 정사각형이라며 1이겠지. 이거 기울기가 1이겠지. 그래야 정사각형이 되지. 1이 아니면 이게 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기울기가 1일 거고. 그래서 결국 접선의 기울기 1이 되는 점 어디 있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 요 점의 좌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x절편이나 y절편을 찾으셔야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F1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세요인데 보시면 뭐 가조건에 보면 연속이고 열린 구에서 미분 가능하다 정도는 됐고요. 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T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래요. 1에서 2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크면 3까지 클 수 있고 작으면 마이너스 3까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야. 이 사이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죠? 근데 지금 F2가 4라고 나왔거든요. 거꾸로 가볼까요? 여기를 2,4라고 볼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게 올라왔으면 이렇게 해서 올라왔겠죠. 이거 기울기가 3이었을 거예요. 제일 가파르게 내려왔다고 치면 이렇게 내려왔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F1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이거보다 더 밑에 있거나 이거보다 더 위에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 3이나 마이너스 3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도 3보다 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식으로 찾아보자면 F'T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계수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건 어떻게 두 점을 잡아도 뭐 이게 구간이 어디야? 2하고 1이니까 양쪽 끝에 구간 잡아가지고요. 평균 변화율을 살펴봐도 얘는 이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벗어나 버리면 접선의 기울기도 그거보다 큰 게 생기거든. 예를 들어서 두 점 잡아서 평균 변화율이 4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도 4 되는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접선의 기울기 아무리 커도 3이래. 평균 변화율도 마찬가지 아무리 커도 3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F2가 4래매. 얘는 1이니까 신경 안 쓸 거고요. 4에서 F1 뺀 게 요거 사이에 있다니까 F1의 범위도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조건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는 이야기고 나조건을 이용하시면 F1의 범위도 나오게 될 거다. 근데 뭐 이거 그냥 이 그림 가지고 이해하는 게 당연히 훨씬 빠르죠. 숫자 빨리 나오니까요. 다음부터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승부수 실전 문제가 있어요. 요것도 10개 가까이 되는데 27번은 해봅시다. 요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로피탈 이용하시면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28번도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개형 생각하시면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29번도 해야 될 이야기는 있는데 29번도 하자. 다 해야 되네 이러면 29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할 얘기를 미리 하자면 29번이요. 숫자 4개 F-1, F0, F1, F2가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고 있다 그랬거든요. 뭔 소리일까? X좌표가 마이너스 1, 0, 1, 2예요. Y좌표가 F-1, F0, F1, F2거든요. 간격이 똑같대. 무슨 얘기야? 그 네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X좌표 간격이 다 일씩 떨어져 있는데 Y좌표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네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번도) 하고요. 31번도 하고요. 다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32번) 넘어갈까요? 32번 넘어가고 33번 하시고요. 까지 합시다. 27번부터 보시면 정의대로 풀면 약간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그냥 어차피 로피탈 이야기 하는 김에 그걸로 계속 푼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조건에 있는 건 요 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요 i에다가 1이나 2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1이든 2든 넣어보면 0을 대입해보면 0 더하기 0이고 0 더하기 0이어서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피탈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이게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F1 프라임 0을 그냥 알파라고 제가 쓸게요. 귀찮아서 그래요. F2 프라임 0을 베타라고 써보면 이거부터 i에다 1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게 알파죠. 아 그냥 쓸까? 좀 헷갈리나? 오히려? 괜히 문자 끌고 오면? 아, 1 하지 마. 에이 1부터 넣어보면 F1 프라임의 0은 0분의 0이니까 분모 미분, 분자 미분 하고 나서 다시 0을 때려 넣으면 F1 프라임 0 더하기 K예요. 분자는 F2 프라임 0 더하기 2K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미분해서 다시 0 대입할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얘는 F 프라임 되고 얘는 K 될 거고 0 대입하니까 얘 되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 뭐 1만 왜 2야 미쳤나 봐. 미안해. 그래서 다들 째려보고 있었던 거구나. 이거고요. 그죠? 1만 그렇겠어요. 2도 그렇겠지. 똑같이 F2 프라임의 0은 F2 프라임 0 더하기 K 하고 F2 프라임의 0 더하기 2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씩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분모 있는 거 절로 좌변으로 다 넘기잖아요. 위에 것만 제가 쓸게요. F1 프라임 0의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F1 프라임의 0이 F1 프라임의 0 더하기 2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좌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F1 프라임 0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F1 프라임 0의 제곱 더하기 K-1에 F1 프라임 0 빼기 2K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방정식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F1만 그런 게 아니라고. F2도 그렇다고. F2 프라임 0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F1 프라임이랑 F2 프라임 써 있는 자리에 내가 미지수 X를 박아 넣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봐요.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이 F1 프라임 0하고 F2 프라임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조건에 뭐래요? 다 해서 뭐래? F1 프라임 0이랑 F2 프라임 0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래요. 직교한다 그랬죠. F1 프라임 0이랑 F2 프라임 0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K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의 문제는 4차 함수인데요. 4차도 4차인데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여러분 꽤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한동안 되게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는 안 나온다만 이거예요. GT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정의인데 x가 t 이하일 때 fx의 최대값 그걸 GT라고 할 거래요.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있냐면 뭐 이 부동호 방향 바꿀 수도 있고요.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범위를 이렇게 반 닫힌 구간이 아니라 완전히 닫힌 구간으로 t에서 t 더하기 1 사이에서 fx의 최대값, fx의 최소값, 뭐 t-1에서 t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녀석을 만들라는 이야기야. GT라는.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림 가지고 이해하는 게 편하니까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4차 함수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가지 있다고. 언뜻 대답하기 좀 그렇죠. 3가지 아니면 4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3가지라고 생각합시다. 편의상.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요런 애들을 가지고 이거 만족하는 게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개형부터 살펴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A의 값에 따라서 모양새 달라지긴 할 텐데 혹시 이거 3개 중에 누구인지 정해져 있는지를 보려고 미분을 먼저 해보면 f 프라임 x예요. 마이너스 12x 세제곱 더하기 12에 a 마이너스 1의 x제곱 더하기 12a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하니까 요거 마이너스 a랑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2x에 x 마이너스 a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0이 되는 값을 살펴보면 0하고 a하고 마이너스 1하고 3개고요. a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다른 3개의 접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아니 접점? 극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새는 누구일 거다?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극대 2개와 극소 하나가 있는. 좌표도 실제로 다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일 겁니다. 좀 크게 그릴 거 그랬네. 이거 답엔 쓰지 마세요.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gt라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텐데 x는 t 이하에서 최대값을 찾으래요. 최대값을 gt라고 한 걸 보니까 변수가 t잖아요. t가 변하면 fx의 최대값이 변한다는 이야기거든. 당연하지. t가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t가 변하면 x의 범위도 당연히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최대값도 변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죠? 만약에 t가 이런 데 있었으면 최대값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그죠? t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왔으면 최대값은 여기예요. 이 범위에서 최대값 찾으세요니까 그냥 얘라고. t가 마이너스 1까지 왔어. 최대값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똑같이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t가 요걸 지나가잖아요. 그럼 요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으세요야. 누구예요? 이거야 이거. 여기예요. 여기에 점을 찍어야 돼요. t가 여기까지 넘어오면 그때는 요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값 찾으세요가 누구라고? 역시나 극대값이라고요. 여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저거 뭐지? GT라는 녀석 그래프의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마이너스 1 될 때까지는 그냥 따라갈 텐데 이렇게 이걸 넘어가면 이렇게 갈 거란 이야기예요. 일자로 쭉 가게 될 거라고.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칩시다. t가 x가 0보다 작을 때 fx의 최대값 찾으세요. 그럼 얼마예요? 극대값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온다고요. 언제까지 가겠어? 여기까지 가겠지. 그지? 그리고 그 뒤로는 어때요? 다시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뒤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생긴 녀석이 GT라는 녀석이다 그 얘기예요. 보니까 어때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겼죠. 어디?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지 그럼?
저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지 않게끔 뭔가 조작을 해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오른쪽에 있는 극대값이 왼쪽에 있는 극대값보다 작아지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보면 그럼 이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안 만나고 그냥 쭉 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그죠? 얘가 제일 큰 거니까. 지금 얘는 올라가다 말고 산 중턱에 부딪히니까 다시 타고 올라간 건데 얘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요 극대값이랑 요 극대값이랑 둘이 딱 똑같으면 어때요? 스치고 지나갈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소한 요 극대값과 요 극대값을 비교해서 요 극대값이 얘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굳이 극대값 찾지 않아도 되죠. 둘이 딱 같을 때 A가 얼마예요? 1이지. 극소점의 X좌표 0인 거 나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말했지만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둘이 똑같이 생겼을 거잖아. A가 1이면 둘이 딱 M자로 이렇게 딱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이면 딱 둘이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쵸? 그래서 최대값은 1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식으로 찾는다기보다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만 찾고 나면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는 아까 제가 힌트 드린 게 사실은 다예요. 점이 4개 나왔는데 X좌표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 Y좌표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이기 때문에 저 4개가 일직선상에 있다. 그 얘기고 그 말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랑 어떤 직선 있는데 저 4개가 0, 1, 2, 3, 4에서 만난 0, 1, 예? 마이너스 1, 0, 1, 2, 3 왜 이래? 마이너스 1, 0, 1, 2에서 만난다 그 얘기인 거지. 다시 요렇게 미쳤나 왜 이래? 이거 4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 요 직선의 방정식을 gx다라고 보면 fx랑 gx는 어디서 만난다고?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에서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 gx라고 안 쓰고 그냥 임의의 직선이라고 볼까요? mx 더하기 n 이래도 되거든요. y는 mx 더하기 n이다 라고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최고차항 계수 1 그랬으니까 얘는 변함없이 그냥 1일 거고 이거 4점에서 4차 곡선이랑 직선이랑 만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뭐 대충 그림 보면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야.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데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그었고요. 2에서 접선 그었대요. 둘이 만났대요. 어디서 만났을 것 같아요? 응? 어디서 만났을 것 같아? 가운데서 만나지 않겠어? 별로? 이게 식으로 찾으셔도 돼요. 요거 넘겨가지고 미분해서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2에서의 접선 둘 다 어디야? K, 0이다. 가지고 K를 찾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얘랑 딱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K의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접선이 하필이면 뭐라고? K, 0에서 만난다 이기 때문에 K도 K지만 K, 0이다 가지고 식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F2K가 20 그랬죠? F1이 20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식이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식으로 M이랑 N을 찾으시면 돼요. 약간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게 길어요. 내가 풀어도 이렇게 길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풀긴 해야겠죠. 산수가 좀 지저분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뒤로 산수인 거지 새로운 건 없어요. 식이 나왔잖아. 미지수가 뚫려 있는데 이 미지수를 찾을 힌트를 문제에서 주고 있다고요.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하나 찾으시면 되고 뭐 물론 mn으로 떡져 있는 식이겠죠. 또 여기서 그은 접선 하나 찾으면 되고 역시나 mn으로 떡져 있는 식이겠죠. 걔네 둘 다 k, 0을 지난다. 그럼 식이 두 개 나오죠. k, 0, k, 0 대입하면 미지수가 m, n, k 세 개지만 식이 두 개 나온다고. 거기에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식이 또 하나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결을 좀 해보십시오. 숫자 좀 커요. 다음 30번. 실수 t에 대해서 함수가 두 개 나와요. f랑 g랑. 쟤네 둘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할 건데 ht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두 개 있대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두 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도록 한번 찾아보세요인데 둘 다 2차 곡선이고요. 살펴보면 이제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인데 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은 그렇다 치고 y절편이 2랑 마이너스 2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축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죠? 뭐 하다못해 축이 양수냐 음수냐도 달라질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 그런 이야기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안 나왔으니까. 아, 양수 나왔네. 그럼 됐네.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얘는요. 축의 위치가 어디냐면 2분의 3k죠. 0보다 큽니다. 범위 안에 없어요. 꼭지점이 없다고요? 이 녀석은 축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3k분의 2잖아요. 이게 0보다 작아요. 역시나 범위 안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생긴 게 맞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0보다 작을 땐 위로 블록인데 축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끝나요. 여기가 2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0보다 큰 쪽에선 아래로 블록인데 축이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꺾인 상태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가 되겠죠. 근데 요 녀석이랑 기울기 2인 녀석이랑 접한다, 만난다 그랬는데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대 두 번. t가 아주 작으면 여기 이렇게 있겠죠.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하나예요. 중간에 어딘가쯤 올라오면 두 번 만날 수도 있지. 더 위로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만나겠지. 그러니까 언제 달라져야 되는지가 보이죠. 언제야? 여기랑 여기지 뭐. 요때 접선의 기울기, 교점의 개수 달라질 거고 요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림을 대충 그려서 이런데 만약에 K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서요 축의 위치가 오른쪽이긴 한데 K가 진짜 쥐콩할 만한 양수야. 거의 0에 가까운.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아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너무 좀 그런가? 올라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 점 교점이 두 개 자연스럽게 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른쪽에 한 개, 여기서 두 개, 갑자기 여기서 세 개가 됐다가 다시 두 개가 됐다가 하나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요 부분 잘 살펴보시면 교점이 한 개에서 두 개에서 다시 하나로 변할 때, 두 개에서 하나로 탈출할 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긴 녀석이면 여기서 혼선이 생긴다고, 복잡하다고. 무슨 얘기야?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으면 교점이 더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라고요. 얘랑 두 개를 다시 비교해 보면 Y축에서 그냥 요렇게 떨어지는 곡선이랑 Y축에서
요렇게 떨어지는 곡선을 비교하자는 거예요.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생긴 곡선을 비교하자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2인 걸 그어보면 얘는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나가요. 교점이 그냥 한 개인 상태로 빠져나간다고. 그런데 얘는 교점이 원래 하나였던 게 두 개가 돼요. 그러고 다시 하나가 됐다가 빵개가 된다고요. 복잡하게 생겼다고. 차이는 뭐다? 요 점에서의 접선이다. 요 점에서의 접선이다. 요 점에서의 접선이 2보다 작아지면 교점이 더 생겨요. 요 점에서의 접선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 생기진 않아요. 이런 상황을 내가 원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불연속이 되는 게 딱 2번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 번 만나게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해야 될 건 0 왼쪽에서랑 0 오른쪽에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모두 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걸로 K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얘도 그래프 생각보다 아직은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fx 그래프 식부터 보시면 a를 기준으로 해서 a 왼쪽은 0이래요. 0이 뭐야? x축이지. 그지? a보다 왼쪽에선 x축이다가 a보다 오른쪽에선 저 3차 곡선을 따라가래요. 3차 곡선 먼저 그려보면 이거요. x축이랑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 1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축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게 이 밑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랑 그림이 두 개 그려져 있는 거야. 얘랑 두 개를 그린 거야. 한꺼번에 그냥 그렸거든요. 근데 가에서 뭐래요? 미분 가능하대. A보다 왼쪽은 직선 따라갈 거고 A보다 오른쪽은 곡선 따라갈 건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하려면 A라는 점에서 둘이 접해야 돼. 둘이 접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A였으면 왼쪽에선 0이고 오른쪽에선 곡선이잖아요. 미분 불가능이야. 그죠? 이런 데가 A였으면 왼쪽에선 직선이고 오른쪽에선 곡선이야. 불연속이잖아요.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야. A가 어디다 그래서? 여기다 여기. 여기여야 왼쪽에선 직선 따라오다가 오른쪽에선 곡선을 따라갈 거라고요. 그래야 미분 가능한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소리라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 아하 그냥 A가 1이구나 라고 결정 나는 거지. 그럼 비슷하게 G는 뭐래요? K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생겼는데 왼쪽은 역시나 X축이에요. 오른쪽은 뭐야? 직선이야 직선. K, 0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12짜리인 직선입니다. 근데 나에서 뭐래요? F랑 G 중에 G가 더 밑에 있대요. F가 더 위에 있대요. 이 빨간색 곡선이 더 위에 있대요. 예를 들어서 K가 좀 작아. 이렇게 왔다가 여기가 K야. 이렇게 생겼겠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더 밑에 있잖아요. K가 좀 커서 이렇게 와가지고 K가 한 이쯤에 있어. 이렇게 생겼어. 괜찮겠죠? 빨간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을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데 그 중간 경계가 도대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오다가 여기 어딘가쯤에서 12짜리인 직선을 그었더니 얘한테 접한 거지.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요. 생각해봐.
0이랑 12짜리 직선이에요. K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X축을 따라서. 그런데 빨간색 곡선이 항상 위에 있으려면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거든. 왼쪽으로 밀고 밀고 밀다가 딱 접하게 되는 순간이 마지막일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 얘기하는 거다. 기울기 12짜리 접선 그으세요. 그 접선의 X절편이 바로 KOC다. 입니다. 그죠? 그지 은송아? 그래서 저런 상황이라는 걸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그림 그렸잖아요. 그 뒤로 산수는 이제 니네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면서 식을 먼저 미분하거나 할 게 아니라 그림 가지고 상황 파악을 먼저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뒤로 뭔가 풀어질 테니까. 다음 거 33번 갑니다. 제가 32번 패스하자 그랬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요렇게 생긴 삽자곡선. 거기에 y축이랑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건데 그 a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요. 다시 만나는 점이 여기 있었대. 요게 b고요. 여기에서 다시 접선을 그었는데 c랑 만났대. 근데 보니까 l하고 m하고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요. 심지어 요 m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란 이야기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제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데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요 점 먼저 잡아볼게요. 이 점 x좌표 0인 건 알고 있고 요 점 x좌표 뭐라고 할까요? 뭐 t? 잠깐만 얘를 먼저 잡는 게 나을까? 아니 그래 t 요 점 x좌표 뭐 t라고 해봅시다. y좌표 뭐예요? t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점 y좌표는 뭐예요? 2t겠죠? 이거 이 2t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접선이랑 다시 만나는 점 이야기가 여기도 한참 나오죠. 우리 아까 전에도 하나 풀었거든요. 3차 곡선에 접선 나왔고 다시 만나는 점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세근의 합으로 풀자고 그랬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죠? 요 L이라는 접선 먼저 볼게요. 접점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접점의 x좌표 뭐예요? 0이에요. y축이잖아. 접점 x좌표 0이에요. 다시 만나는 점 x좌표를 내가 t라고 했거든. 그럼 세근의 합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t란 이야기겠죠? 0, 0, t잖아요. 세근의 합이 t예요. 다시 그럼 이번엔 접선 m을 볼 거예요. 요 m은 t가 접점이에요. 세근의 합이 아까 t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t하고 t예요. 나머지 하나 누구예요? 마이너스 t예요. t의 마이너스 t여야 세근의 합이 t니까. 0이 아니고 t라고. 요점 x좌표 뭐라고요?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 마이너스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돼요. 그럼 t의 값을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y는 x라고. y는 x랑 fx랑 접하고 다시 만났어요.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fx랑 x랑 같다고 두고 만든 방정식인 잠깐만 fx랑 x랑 같다고 두고 만든 방정식이니까 fx 빼기 x라고 하면 되죠.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다? x 마이너스 t의 제곱 x 더하기 t 하고 같은 거다. 그치? fx랑 x랑 마이너스 t에서 만났고 t에서 접했으니까요. 그럼 저 t는 어떻게 찾죠? 뭐 주어진 점 이런 거 하나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0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2t 나와야 돼. 0 대입해보면 2t 나온다고요? f0이 2t잖아요. 그죠? 0을 대입해보면 f0 빼기 0이야. t제곱에 t를 곱한 거죠.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2t하고 똑같다고요. 뭐 t는 양수일 테니까 약분되면 t는 누구야? 루트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fx가 누구인지 찾아줬네요. t에다 루트 2 넣으면 되잖아요. fx가 누구인지도 나오고 구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점의 x좌표도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 알아냈네요. 그죠? 미분에서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뭐. 그지?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베스트인데 좀 무식하게 풀자면 이렇게도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좋은 풀이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사실은 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인 거야.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 에라 모르겠다.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아 이것도 되지. 이렇게 두고 주어진 정보들 다 때려 넣는 거야. 0에서 접선의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미분에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온대요.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미분하면 얘 없어질 거고 0 대입하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얘만 남거든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뭐 이렇게 찾아줘요. 또 뭐 있죠? 그래서 걔랑 뭐 교점 찾아가지고 여기서 접선 그었더니 0,0이다 뭐 이런 것도 하나 나올 거거든요. 몰라 복잡해. 이렇게도 뭐 하자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푸는 데까지 익숙해지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졸라 많이 하면 돼요.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이건 진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너무 하기가 싫다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계속 하는 건데 써먹은 가장 큰 기술은 뭐예요? 세근의 합이에요. 접선이랑 다시 만났다며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접점의 좌표 하나만 잘 두면 나머지를 다 이거로 표현해 볼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이게 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뒤에 두 개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말로만 할까요? 말도 하지 말라고? 말은 할 건데 34번 말로만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얘랑 둘이 무슨 사이인지 알아야 돼요. 무슨 사이야? 얘랑 둘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사이예요. 왜냐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제곱이죠. 요거 제곱이니까 이 안에 거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건 뭐랑 똑같아요? 이 식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달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식 전체에 마이너스 달린 게 나왔다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식 전체에 마이너스 달린 게 나왔다고. 거기서 많이 본 거잖아요. 원점 대칭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놈 둘이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구나 를 눈치를 채시면 조금 35번 패스.